안녕하세요. 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정주현TV의 정주헌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대통령은 무시하고 그의 딸 대통령에게 애걸한 필리핀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위상과 국력이면 국제 무대에서도 단연 그 역할과 격에 맞는 영향력으로 존재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는 점점 쏘되고 있고 스스로 고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데프리 로버트슨 교수가 호주 국립대학이 주관하는 이스트 아시아 포럼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패권 국가들 미, 중, 러에 이어 유럽의 강국들과 캐나다, 호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중견 국가로 평가받고 있었다. 자신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한국 외교가의 관료적 형식주의와 폐쇄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한 문제점들을 통렬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족의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여 중견 국가로서의 외교적 역할과 위상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중견 국가다운 외교를 상실한다면 결국 한국의 대외 정책은 북한 문제를 다루려고 했던 이전의 시도들만큼 철저히 실패하거나 혹은 더 실패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그것이 중견 국가로서 자주적 외교는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61년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92달러일 때 필리핀은 260달러로 우리보다 약 3배나 잘 살고 높은 빌딩에 서 있고 거리는 깨끗한 부자의 나라였습니다. 92달러의 빈국 대통령이 그 부자 나라 필리핀 대통령에게 푸대접 받았던 사실을 아십니까? 국력의 차이가 극심하게 나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전 참전국의 일원으로 마닐라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나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고 월남전 파병으로 미국의 원조를 이끌어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1966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을 계획하면서 필리핀의 초청 의사를 타진했는데 마르코스 대통령은 시간이 없다며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수치와 수모를 일거에 안겨준 외교의 따돌림이었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몇 년 내에 필리핀을 앞서겠다. 10년 후 우리가 선진국이 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월남 참전 7개국 정상회담은 이동원 외무장관의 구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1966년 6월 14일 아스팍이 서울에서 열렸을 때 월남 참전국 대표들에게 우리끼리 한번 모이자는 의견을 내어 만장일치로 찬성을 얻어냈습니다. 일종의 월남 참전국 모임으로 참전 각국에게 공통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모임을 주도할 국가는 한국이어야 한다는 데에도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 요청을 묵살했던 마르코스 대통령은 당시 우리가 주최하려던 월남전 참전국 정상회의를 외교력을 통해 주최국을 필리핀으로 변경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의전상의 예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월남,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회의 참석 정상들과 함께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 묵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에게 배정된
366호실은 다른 나라 정상들의 방보다 작았고 심지어 미국 존슨 대통령을 수용하던 러스크 미 국무장관의 방보다도 작았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의도적 외교 결례에 수행원들이 화를 내자 박정희 대통령은 방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떤가, 나는 장의방이 더 정이 붙는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대통령이 수행원들 앞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장관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자신을 보며 얼마나 부끄러워했겠습니까? 그 후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중 더 이상 필리핀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5.16이 일어나던 1961년 한국의 1인당 GDP는 92달러, 필리핀은 260달러였습니다. 그러나 1969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39달러로 237달러인 필리핀을 앞질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1979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747달러, 필리핀은 587달러였습니다. 미국 CIA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3,000달러, 필리핀은 1,900달러였습니다. 그로부터 50년 후, 그러니까 2015년 11월 17일 박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닐라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숙소는 반세기 전 아버지 대통령이 머물렀던 같은 호텔이지만 선친이 머물렀던 작고 작은 방이 아니라 한국의 국격에 걸맞는 방에 머물렀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필리핀 일간지 스타의 아키노 대통령 필리핀 한국과 교육관계 강화를 희망하다는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50년 전에 아버지 대통령은 가난한 나라 대통령이라고 발치를 당했지만 50년 후에 부자 나라 한국과의 교육을 하려고 그의 딸 대통령께 대거를 했습니다. 50년 만에 대역전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자손만이라도 잘 살게 해주자 라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친 위대한 세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노력을 하나로 모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역사인식과 지도자에 대한 폄훼가 위대한 우리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원인을 박정희가 독재를 해서 가능했다. 미국의 원조 때문이다. 원래 우리 민족의 자질이 우수하다며 민족의 자질론을 짙게 세우며 지도자의 공을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장장 21년간을 더 독재를 했음에도 아시아의 부국 필리핀을 아시아의 빈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100년 전부터 미국의 뒤에 줄을 섰던 필리핀은 왜 경제 개발에 실패했을까요? 같은 한민족인 북한은 왜 저렇게 지금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히딩크가 있을 때의 한국 축구와 그가 떠난 오늘의 한국 축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히딩크가 있을 때는 월드컵 4강까지 갔지만 그가 떠난 한국 축구는 월드컵 16강 진출도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정체성에 따라 나라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부국이냐 빈국이냐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자본주의 이념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고자 했던 지도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진실과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정주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